여러분, 지금 내 통장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돈은 얼마나 있을까요? 집도 있고 보험도 있는데 막상 매달 고정 지출 빼고 나면 손에 남는 현금은 얼마나 되시나요? 명절 용돈, 자녀 결혼, 병원비 한 번에 나가면 다음 달 생활비는 안전할까요? 평생 열심히 모았는데 왜 마음은 늘 불안할까요? 연금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나,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지금처럼 써도 될까? 줄여야 할까? 아니면 벌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 질문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보면 어떨까요? 혹시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부터 가볍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흐름이고 불안보다 강한 건 계획이니까요. 지금부터 60대, 70대의 진짜 통장 현실과 당장 오늘부터 숨통을 트이게 할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 70대 통장 잔고의 충격적인 실태. 자, 70대 통장 현실부터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70대 고령 가구의 42%가 저축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1,000만에서 3,000만 원 미만이 22.3%. 결국 10가구 중 6가구가 저축 3,000만 원도 없는 셈이죠. 반대로 1억 원 이상을 가진 가구는 12.3%에 불과합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집이나 자산은 있어도 당장 꺼내 쓸 현금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비교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70대는 46%가 저축 1,000만 엔, 대략 9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저축 가구도 약 25% 존재하지만 현금 여력 면에서는 한국보다 확실히 여유가 있죠.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는 내 집 마련에 자산이 몰리며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쌓기 어려웠고 물가, 의료비, 자녀 지원 같은 변수들이 통장 잔액을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가 전 재산이 농담이 아니라 체감이 된 겁니다. 문제는 현금이 부족하면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치료를 미루고 하고 싶은 걸 접고 명절이나 손주 용돈 같은 정서적 지출까지 움츠러들게 되죠. 반대로 현금 쿠션이 조금만 있어도 대응이 달라집니다. 병원비 같은 돌발 지출을 흡수하고 연금 날짜만 기다리는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첫째, 자산 구조를 재점검하세요. 부동산 비중이 과하다면 임대 수익형 전환이나 다운사이징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을 검토해 봅니다. 둘째, 지출의 고정화를 줄이고 변동화하세요. 통신비, 보험, 구독료부터 제협상만 해도 월 잔액이 달라집니다. 셋째, 작은 소득원을 하나는 반드시 만드세요. 지역 강의, 취미 판매, 간단한 온라인 활동처럼 체력 부담이 덜한 루트로 꾸준한 현금이 들어오게 하면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2. 60대의 금융자산 현실은 어떨까? 이제 60대의 금융 현실을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겉으로 보면 평균 금융자산 9천만 원 되면 괜찮은가 싶죠. 그런데 중앙값이 3천만 원대 중반에 불과합니다. 뜻은 간단합니다. 소수의 큰 자산가가 평균을 끌어올렸고 다수는 그보다 훨씬 적다는 것. 다시 말해 몇몇은 여유, 대부분은 빠듯입니다. 그런데 왜 체감은 더 팍팍할까요? 첫째, 고정비가 이미 단단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보험료. 그리고 부모 자녀 지원까지 통장은 월 초부터 얇아지죠.
둘째, 은퇴 전후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지만 지출은 천천히 줄어듭니다. 속도가 맞지 않으니 잔액이 비는 겁니다. 셋째, 금융자산이라 해도 주식, 펀드, 보험에 묶인 돈이 많아 지금 당장 손실 없이 쓰기 어렵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더 취약합니다.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요. 60대 1인 가구의 금융자산 중간값은 약 2천만 원. 70대 1인 가구는 1천만 원 안팎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큰 병원비나 이사 수리비 한 번이면 통장은 바로 출렁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론 몇 억 자산가처럼 보여도 생활 언어로는 현금 가난이 되는 겁니다. 3. 자산은 많은데 현금은 없는 역설. 자, 왜 자산은 많은데 통장엔 돈이 없는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산의 무게 중심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 한 채 마련하면 성공이라는 믿음으로 평생을 달려왔고 실제로 집값 상승의 혜택도 받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엔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심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국 가계 자산에서 실물 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당장 꺼내 쓸 현금이 부족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더구나 연세가 높을수록 이 경향은 더 뚜렷해집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주거용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 통장에 남는 돈은 늘 빠듯합니다. 숫자만 보면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수억 대라서 우리 꽤 여유 있네 싶지만 막상 생활의 언어로 바꾸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팔기 어렵거나 세금 관리비만 나가는 부동산. 임대도 잘 안 되는 상가나 빌라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묶여 있으면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지금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금덩이를 안고 있는데 정작 점심값이 걱정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현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치료를 미루고 하고 싶은 활동을 접고 자녀 손주에게 쓰는 정서적 지출까지 움츠러들게 됩니다. 둘째, 위험이 커집니다. 갑작스러운 수리비나 이사 비용, 혹은 의료비 같은 돌발 지출이 찾아오면 매달의 현금 흐름이 바로 흔들립니다. 셋째, 마음까지 불안해집니다. 연금 입금일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카드값과 관리비를 돌려 막는 생활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은 몇 억인데 왜 늘 돈이 모자라지? 라고 한숨 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자산의 구조를 생활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즉, 장부상 자산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다운사이징이나 임대수익형 전환처럼 부동산을 현금 흐름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 자동이체로 새는 고정비를 변동화하는 작은 수술. 체력 부담이 적은 소득주를 한 가닥이라도 엮는 시도.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돈맥 경화는 서서히 풀립니다. 4. 은퇴 후 현금 부족의 고통. 이제 진짜 문제의 핵심, 은퇴 후 현금 부족의 고통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은퇴와 동시에 월급이라는 안정적 현금 흐름이 끊깁니다. 그런데 준비된 현금 자산이 얇다면 생활은 곧바로 팍팍해집니다. 장부상 순자산이 수억이라도 대부분이 집과 같은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 당장 병원비, 관리비, 공과금처럼 지금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열어보면 늘 불안이 먼저 올라오죠. 게다가 숫자도 체감을 뒷받침합니다. 평균 순자산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중간값은 훨씬 낮습니다. 절반 넘는 가구가 2억 안팎의 자산으로 노후를 버텨야 하고 그마저도 현금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금 입금일을 기다리며 한 달을 버티는 생활이 반복되고 어느 순간 절약이 아니라 위축이 됩니다. 손주 용돈, 친구와의 약속, 문화생활 같은 정서적 지출부터 줄어들고 결국 치료도 미루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 어려움은 통계 속에도 선명합니다. 은퇴 가구 상당수는 최소 생활비 충당도 빠듯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전 자산을 연금처럼 나눠 쓴다고 가정해도 현재 소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제한적입니다. 금융자산만으로 지금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비중은 더 낮죠. 결국 핵심은 분명합니다. 자산은 있는데 돈이 없다. 이 모순이 불안을 키우고 그 불안이 다시 소비를 조이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5. 현금 흐름의 중요성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의 성패는 자산 총액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서 갈립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월 생활비로 쓸 돈이 흘러들지 않으면 통장은 금세 마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죠. 노후가 탄탄한 분들은 금융자산 비중이 높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 이자, 배당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줄을 미리 여러 갈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가격 상승 기대보다 현금 유입이 안전합니다. 집값을 기다리기보다 매월 생활비로 쓸 돈이 자동으로 찍히는 구조를 짜는 게 우선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목돈이 있으면 현재 부자, 연금이 있으면 평생 부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 다수가 가장 걱정하는 것도 은퇴 후 현금 흐름이고 특히 집은 큰데 손에 쥔 현금이 적은 분들은 거의 모두가 이 문제를 1순위로 꼽습니다. 결국 마음이 놓이는 순간은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다음 달에도 들어올 돈이 보일 때입니다. 6. 대책과 준비. 집 한 채에서 벗어나라. 이제 해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집 한 채에 몰린 자산을 생활 속도로 움직이는 현금 흐름 자산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은퇴 전에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안심하기보다 그 집이 매달 얼마의 현금을 만들어주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통장이 숨을 쉽니다. 먼저 자산 진단부터입니다. 부동산, 금융의 비중, 대출이자, 월지출 구조를 한 장 표로 정리하세요. 그러고 나서 없어도 되는 자산과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나눕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자산이 다음 달 내 통장에 얼마를 찍어주는가? 그 다음은 재배치입니다. 집이 과도하게 크거나 유지비가 높다면 다운사이징을 검토하세요. 면적을 줄여 관리비, 세금, 보험을 낮추는 동시에 남는 차익으로 현금성, 배당성 자산을 마련하면 월 현금이 생깁니다. 동시에 주택연금도 현실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은 자녀에게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녀 세대도 녹록지 않은 시대입니다. 내가 노후에 서 있어야 자녀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상속구조, 중도해지 조건을 비교해 본 뒤 내 삶의 안정 관점에서 판단하세요. 7. 맺은 말, 우리 모두의 숙제.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저는 자료를 모으면서 한 가지를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해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키워낸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작 노후에는 통장 걱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시대가 만든 구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집 한 채면 된다는 믿음, 충분하지 못한 공적연금, 그리고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탓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지를 기다리는 대신 매달 생활비로 쓸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퇴직, 개인, 주택연금으로 이어지는 사중 안전망. 배당, 이자, 임대처럼 꾸준히 떨어지는 현금 파이프. 그리고 고정비를 줄이고 변동화하는 생활의 기술.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통장은 숫자보다 안심을 담기 시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즘 50대는 디지털과 금융의 밝은 세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작은 실천을 바로 시작하면 현금 흐름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충분히 갈아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답은 늘 지금에 있습니다. 부디 남은 인생은 걱정보다 웃음이 많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은퇴 세대의 통장 잔고 현실과 노후 대비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 부모님이나 본인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에서 배우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항상 현실적이면서도 유쾌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흥미진진하고 도움되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